안녕하세요. 부다방TV 김인만입니다. 자, 정부가 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사실 뭐 대책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거시경제 안정관리 방안 중에 부동산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부동산 대책 맞습니다. 맞고요. 왜? 요즘 집값이 하락 속도가 너무 가파릅니다.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주간 변동률이 뭐 거의 마이너스 1%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주간 변동률을 볼 때에는 마이너스 1% 떨어지면은요, 연간 곱하기 52주 하면 50% 떨어지는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하게 빠르게 떨어지고 있고 미분양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많이 풀렸어요. 4종 세트 풀리는데 취득세, 양도세, 대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이 4개 세트를 풀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부터 살펴볼 텐데요. 취득세 그림 보이시죠? 와, 취득세 중과세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잖아요. 2주택자들 집 하나 있는데 조정대상 지역에 한 채 더 사게 되면 8% 그렇죠? 8% 중과세가 되고 원래 1에서 3%인데 주택은 8% 중과세가 됐는데 요거 1에서 3%로 낮춰주겠다. 원래대로 돌려주겠다는 것이고요. 집이 2채가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 한 채 더 사면 3주택이 되잖아요. 3주택이 되면 무려 12%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이 됐는데 10억짜리 사면 1억 2천만 원 취득세 낸다는 얘기죠. 이거를 대폭 낮춰줬습니다. 6% 반토막 딱 날렸고요. 자, 4주택 이상 그러니까 3주택이 있는데 하나 더 사거나 법인인 경우에는 6% 12%인데 6%로 이렇게 낮춰줬고 비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뭐 3주택이면 8% 적용됐는데 4%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50% 날렸다 그렇죠? 언제부터 적용되냐고요? 법 개정 사항이에요. 근데 사실 요즘 국회 보면 언제 개정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시장에서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야, 된다는 거야? 지금 계약해야 돼? 말아야 돼? 막 논란이 있을 거니까 불확실성 제거 또 거래 회복을 위해서 12월 21일자로 소급 적용을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12월 21일 이후에 잔금 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감면된 취득세, 중과세가 감면된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니까 신경 써서 계약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양도세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양도세 같은 경우는 우리 2023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한시 배제시켜줬잖아요. 1년 더 연장한다고 합니다. 2024년 5월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배제되는데 2023년 7월 정도에 다시 뭐 개편안을 마련해서 손을 본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양도세, 중과세는 아마 폐지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양도세, 중과세. 양도세, 중과세가 뭔지 아시죠? 조정 대상 지역에 뭐 2주택 이상 가지고 있으면 20%포인트, 기본세율 6에서 45%, 20%더 붙고요. 3주택이면 30%포인트 더 중과세가 되는데 그거 이제 앞으로 그냥 거의 뭐 유명무실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번에 많이 바뀐 게 분양권하고요. 입주권, 단기 보유 양도세율이 바뀌었습니다. 1년 미만 가지고 있다가 팔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분양권 전매 같은 거 할 때 70%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 뭐 1년에서 2년 또는 1년 이상 되면은 60% 엄청나게 중과세가 됐잖아요. 1억 남으면 6천만 원, 7천만 원 세금 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요거 요번에 1년 미만은 45%, 70에서 45%로 낮춰주고요. 1년 이상은 그냥 기본세율 6에서 45%, 중과세 폐지되고 기본세율 6에서 45% 적용된다고 합니다. 많이 바뀌었죠? 굉장합니다. 자, 이번에 대출 한번 볼까요? 대출은 다주택자들은 집값 투기꾼의 주범이잖아요. 절대 안 돼! 라고 했는데 이번에 허용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LTV 0에서 30%, 0에서 30%로 올려준다라고 하니까 뭐 사실 뭐 이거 올려준다고 해서 요즘 금리 대출이자 부담이 높은데 사실 집 살까 뭐 안 살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무튼 대출도 풀어주고요. 가장 눈에 띄는 게 등록 임대 사업자죠. 말도 많았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2017년도에 하라고 했다가 막 장려하고 혜택 줬다가 다주택자들이 정부가 규제하는데 뭐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규제하는데 임대사업자 제도로 다 빠져나가니까 야 이거 안 되겠네 문제네 라고 해서 아파트는 못하게 막아버렸잖아요. 그렇죠? 못하게 막았는데 이번에 다시
풀어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풀어준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것도 국회 동의 사항인데요. 뭐 국회에서 어떻게 협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되긴 되겠죠. 그래서 아파트 되는데, 저는 이번에 마음에 드는 게, 예전에는 4년 단기 임대, 8년 장기 임대 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10년 장기 임대에서 최대 15년까지.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왜? 아니, 임대사업자 제도가 그렇잖아요. 정부는 투명과세, 집주인, 임대인은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대신 의무 보유기간 동안 계약갱신 청구처럼 매년 연 5% 이내로 인상 제한을 하기 때문에 세입자한테도 좋긴 한데, 이걸 단기로 하게 되면 투기의 온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잠깐 하고 팔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10년 정도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 왜? 집주인도 피해를 보니까요. 10년 이상 전세금을 거의 안 올리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죠. 취득세도, 중과세도 이제 폐지가 되는데, 여기에 또 감면까지 해줍니다.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같은 경우는 60제곱미터 이하면 85에서 100% 감면해주고요. 60에서 85제곱미터는 50% 감면해주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해주고, 재산세도 감면해주고, 국회 통과 과정에 따라서 뭐 양도세도 추가 감면해줄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풀어줬다. 이게 무슨 신호냐면, 지금 정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이제 집을 안 사죠. 최근에 둔촌주공 청약 경쟁률을 봐도 그렇고, 미분양이 지금 47,000호, 48,000호 가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5만 호 이상이 되면 위험신호, 10만 호가 되면 매우 위험, 아주 긴급한 상황, 주택시장이 엄청나게 침체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실수요자들한테 집 사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어서 다주택자들한테 빨리 SOS 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사줘. 세금 깎아줄게. 대출하게 해줄게. 제발 집 좀 사줘. 문제는 다주택자들도 제 생각에는 당장은 안 살 것 같습니다. 왜? 아니, 금리가 더 오를 것 같고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데 다주택자들이 바보냐고요. 세금 규제 완화해준다고 사겠냐고요. 하지만 이렇게 판을 깔아주게 되면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금리가 멈추고, 인상이 멈추고 하락으로 전환이 된다든지, 고점 대비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면 또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유입이 될 수는 있겠죠. 물론 수도권 6억, 뭐 지방 3억이라는 게 사실 좀 제한이 있어요. 수도권에 6억짜리 아파트가 과연 몇 개나 될까? 그래서 또 중소형 아파트들은 또 그런 타깃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이 금액도 좀 늘려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 중위 가격이 10억 원이 넘는데, 그래서 수도권 12억 원, 지방 뭐 9억 원이나 6억 원 이렇게 좀 바꿔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많이 풀어주겠는데 부동산 시장이 그만큼 더 어렵다는 얘기고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효과는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무 풀어주는 게,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실수요자들은 쉽게 집을 살 수 있게 해주고, 다주택자들은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라 장기 임대를 등록했을 때만, 그러니까 장기간 임차인한테 혜택을 줄 때만 저는 좀 혜택을 많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장기적으로 세입자한테 혜택을 주고, 대신 정부한테 좀 특혜를 받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 많이 풀렸는데요. 부동산 시장 상황 한번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